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문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항고부 결정인데요. 2011년 수원 사건입니다.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를 면책한다. 1심에서 이제 채무자한테 불리한 면책 불허가 내지 기각 결정이 있었을 게 이제 추단이 되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원심은 1심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1억 원의 매출 채권이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3호에 나오는 허위 재산 목록, 허위 채권자 목록 기재죠. 재산 목록에 대한 허위 상태, 허위 진술. 매출 채권이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8월경 로디우스 차량을 1,000만 원에 처분하고도 지급 불가능 시점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파산 신청서에 쓰는 난이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할 때 면책 불허가의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부동 문자로 박혀 있죠. 거짓말을 못 하도록. 3항. 채권자 김두수에 대한 채무가 없으면서 김두수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고, 일종의 허위 채권자 목록 기재죠. 4.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월 1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 등 이 네 가지가 이제 좀 허위성이 높다라고 봤죠.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를 제출하다가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다. 불허가 결정을 한 거죠. 법 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대법원에서는 고의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채무자의 이런 행위가 과실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볼까요?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재산 목록의 매출금란에, 이게 이제 매출금이죠, 미수금, 매출금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파산관제인과의 상담 시 스스로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는 매출금 채권이 1억 원 정도라고 밝혔고, 관제인한테는 얘기했던 얘기죠. 당시에 이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서 특별히 말하지 아니했다고 진술한 사실. 결국은 미수금 채권이 1억이 맞는데 그게 만약에 회수가 거의 확실하다, 아니면 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그 상대방이 재산이 뻔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안 했으면 이거는 은닉이지만, 상대방도 이미 다 거덜났고 소송을 해봐도 실익이 없으면 그런 경우를 진술 안 한 거를 과연 재산 은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산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을 이제 제기한 거죠. 이런 사실. 2. 로디우스 차량의 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서 작성 시 대리인이 담당 직원이 현재 차량의 수요 여부를 몰아보아서 없다고 하였을 뿐 처분 내역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3. 채권자 김두수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 염승환을 통하여 채권자 김두수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채권자 김두수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연대보증인 염승환이 이를 대변제하였다. 이후 엄승환에게 5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 일부 변제하였으나 김두수에 대한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정문에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채무자가 매출금 차량 처분 행위, 채권자 내역 등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재판부는 항고심에서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것도 좀 약간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뭐 채무자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적 판단이 나옵니다. 설령 가사 채무자가 좋다,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 채권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매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고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죠. 회수가 가능하다면 관제인이 소송까지 해서 회수를 했어야 되죠. 로디우스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1000만원 중 445만원, 그렇죠. 차량 처분했는데 어디다 썼냐, 1000만원. 보통 할부금 상환하고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의 전액 사용한 점. 뭐 개인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게 없죠. 참작할 만하죠. 그 다음에 채권자 김두수에 대한 채권 완제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미치지 아니하죠. 만약에 이 김두수하고 짜고서 김두수에 대한 배당금을 늘릴 생각으로 허위로 넣었다라면 좀 문제가 되지만 이건 배당 사건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김두수를 허위로 기재하든 않든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월평균 택시기사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월평균 190 내지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음에도 월평균 3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채무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2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총 채무가 3억 1200입니다. 실제 소득에 의하더라도 2인 가족이 최저 생계비를 고려할 때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거의 없죠. 택시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2011년 5월경에는 택시기사로 근무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재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면책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파산과 관련하여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이게 제도위 파산이죠. 제도위 파산 금지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재량 면책을 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량 면책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사 일단 요 세 가지는 재판부가 봤을 때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고의로 하였다 그래도 채무자가 어떤 재산 은닉이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용처도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참작할 점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허위 진술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재산 은닉의 목적까지 요구하는 그 해석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재판부의 심리를 방해할 의도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쉽게 인정하는 것을 하급심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항고심 내지 대법원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도 너무 지연말단적인 걸로 그 면책 불허를 했을 때 채무자들이 항고했을 때 날아갈 수가 있죠. 항고심에서 얼마든지 뒤엎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30%는 뒤엎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원에서 나오는 항고심에서 바라본 뭐 파산 면책 그런 문헌을 대략 읽어보면 판사님들이 쓰신 걸 보면 항고심에서도 역할이 1심에서 못 잡아낸 혹은 뭐 1심에서 못 잡아냈다 그래도 채무자가 항고하면서 이제까지 저희가 15개 봤지만 항고심에서도 열심히 하는 채무자가 있죠. 열심히 하는 채무자가 있죠. 그런 채무자 같으면은 뭔가 열심히 소명을 하고 이제 1심에서는 뭔가 좀 게을리하다가 소명을 게을리하고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소명을 안 하다가 항고심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항고심 판례를 분석을 해보면 나오죠. 결국은 가장 어필하는 게 뭡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면책을 못 받으면 그 이유가 암울하다는 거. 제도입 파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다시 파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면책을 할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그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없고 그 다음에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 해석론도 있죠. 재산 은닉이 목적. 그냥 허위 진술로서 거짓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재산 은닉이 결과 내지 그 재산 은닉까지 결과가 야기되어야지 은닉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그 판사님이 쓰신 그걸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기재된 내용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좋은 그 결정문입니다. 이거는 한번 잘 유심히 잘 받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이런 판례도 있어요. 하급심에. 신청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관제인 앞에서 얘기했으면 또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제인이 뭐 29종, 뭐 지방에서는 50개, 30개에서 50개의 서류를 보는데 그걸 다 갖다가 내고 관제인 앞에서 얘기했으면 설사 신청서에 부실하게 기재하였다 그래도 허위 진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해석 그 하급심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제인들이 이제 쉽게 면책 불허가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한하는 결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사건이 많을 때니까 좀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뭐 좀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되는 채무자들은 답답하죠.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도 관제인 입장에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 있죠. 10명 중에 한두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끈기를 가지고 잘 대리인들도 그렇고 관제인도 다뤄야 되는데 이걸 그냥 확실하게 그냥 잘라버리면 포섭을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꼬투리 잡을 거는 많습니다. 그렇죠? 뭐 허위 채권자 목록 기재, 월 30만 원, 택시기사 무슨 30만 원이야. 100에서 120 정도 되지. 그 다음에 차량 처분, 너 이거 안 했네. 5년 내 과거에 지급 불능 시점에 그 재산 처분을 쓰게 돼 있죠. 그 신청서에 있습니다. 쭉. 결국 이제 부인권 행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거기 허위 기재한 거죠. 안 썼으니까. 그 다음에 1억 원 매출 채권 재산 목록 기재 안 했어. 그렇죠? 이게 되게 형식적인 걸 갖고 이 사람 그냥 날려버리자. 면책 불허가. 끝. 이 사람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죠. 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굳이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을 3억 1200이거든요. 이렇게 날릴 이유는 아마 관제인 내지 아니면 그 보조인 조사도 아마 성실하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대로 안 나가고 그냥 좀 속을 썩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도 결국은 관제인이 이제 이렇게 쉽게 여기 포섭을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의율한 것은 좀 신중치 못한 처사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항고심에서는 이제 뒤엎인 거죠.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엎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